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든 후보가 270명 매직 넘버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바이든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주 5G, 대표적 5G는 다소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5G는 워낙에도 성장성이 좋아서 오늘은 좀 그래도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뭐 5G가 바이든 피해주, 트럼프 수혜주 이런 거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어차피 5G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도 이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히려 이제 그쪽 관련된 통신사 관련된 이슈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파수 경매가 또 한 번 있을 테니까 관련해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이든 당선이 되는 게 지금 확실시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바다만 이기면 270명을 달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당분간은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럼 바이든이 당선돼서 급등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른 이유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벤트가 종료됐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이 오히려 선거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3대 지수가 그런 날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면 사실은 바이든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상원의원이 한 명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다는 이유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연준이 이제 오늘부터 FOMC 회의를 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추가 부양책이 좀 지루해지게 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연준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시장은 무게를 두고 좀 강하게 올리지 않았나. 돈을 더 푼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그동안 이제 연준은 좀 약간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정부가 구성되는 게 좀 미뤄진다라고 봤을 때는 연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작용을 많이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결국에는 오늘 가장 급등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 여러 거 있죠. CS 윈드나 대표적으로 삼강 MNT, LS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관련군들은 계속 강할 수 있다. 그동안 좀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1차 상승 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던 섹터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제 또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하게 제자리를 찾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초까지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초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린 뉴딜이라든지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정책도 결국에는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더 관련돼서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또 다시 재가입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나쁠 건 없다 보시고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계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포트에 담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이제 미국 대선이 끝이 나면서 이벤트가 해소가 됐다. 이벤트가 다 끝났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급등을 했고 우리 시장도 잘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포트에는 바이든 관련주로만 해서 꼭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모든 주요국들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시장만 해도 그린 뉴딜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를 넣으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참고하셔서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미 대선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급등을 했죠. S&P 500 지수가 특히나 간만에 엄청난 급등세,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할 만한 점이 바이든의 승리가 우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시나리오는 이제 불가능해질 걸로 보이면서 왜냐하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빅테크 관련주들 올랐다고 지금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빅테크, IT 기업들 여전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뭐 미국의 빅테크가 어제 오른 게 뭐 바이든이 됐는데 왜 올라가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래서 굳이 찾아보니 뭐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공화당이 한석이 많더라. 네. 뭐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화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화당의 상원을 장악하기 그렇죠. 때문에 법안을 바꾸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반독점 관련된 규제 법안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뭐 기업 관련된 세금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기업 이제 뭐 법인세죠. 법인세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오르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는 유동성의 힘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지금 대장주죠.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장주들이 좀 한동안 쉬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제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축적했다라는 부분에서 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향후에 시장 전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뭐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주가 사실은 뭐 두 섹터 모두 이제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지금 향후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트렌드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따지기보다는 이 회사들이 빅테크 기술주들이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냐, 네. 앞으로도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는 당분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앞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신데 뭐 바이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라기보다 시장이 잘 올라가는 것은 유동성의 힘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열리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시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친환경주 모두 좋다.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우리나라의 뭐 대표 IT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입니다.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 1,400억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2% 증가한 103% 증가한 1,202억 원을 쓰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카카오가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전문가님?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굉장히 우리나라 그 대장주였죠. 네. 예,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언택 관련주의 대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언택 관련주라는 건 사실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어차피 IT 플랫폼 기업들 이제 같은 경우가 계속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하나의 모멘텀이 아마 이 코로나19가 됐던 상황이었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기업이죠. 왜요? 왜 사업은 계속 벌리는데 돈은 못 버는데 왜 자꾸 사업을 벌리냐. 네. 근데 그런 벌렸던 사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신사업들이 이제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매출이 이제 1조를 돌파하는 분기 매출 1조를 돌파하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이 1천억을 넘었죠. 1천억을 넘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의미를 보면 기존의 광고, 이커머스 기존에 하던 사업도 좋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뭐 새로 했던 욕먹으면서까지 계속 했던 뭐 모빌리티라든지 네. 아니면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뱅크 사업 관련돼서 다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향후에도 카카오가 계속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질 거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사업 자체가 사실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모습을 갖췄다라는 부분은 네. 이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상장이라든지 기존의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까지 있었지만 이런 것들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카카오의 성장성은 지금 계속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웹툰 관련된 것도 만화 그렇죠. 사업도 피코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사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이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아마 대표이사도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월 1매출 뭐 10억 얘기를 했던 이유 자체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기존의 뭐 사업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원택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이 카카오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차트를 한번 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그렇죠. 보여주시면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사상 최대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쵸.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뭐 주봉으로 보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잘 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장주가 보면 항상 주가가 먼저 가고 실적이 따라오는 흐름을 이어줘야만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받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4분기에도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보면 뭐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도 고점을 돌파해서 더 갈 수 있다. 뭐 목표가를 어떻게까지 정할 수는 못하겠지만 42만 원까지 1차 목표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그간 몇 년 전 열심히 투자한 것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도 이 신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내년 초까지도 주가 상승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드렸고요. 방금 막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대선을 치른 날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왔는데 이게 뭐 미국 대선 이미 이제 끝났고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점, 또 코로나19 제약바이오주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